둘레의 길이 그리고 넓이를 이제 재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 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우리 일단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는 다 어디서 하냐면 원에서 하는 거예요. 원에서 어 이제 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 지금 중등 과정이 아니더라도 초등 과정에서 우리가 원의 넓이나 둘레를 재는 일들을 좀 배웠을 거잖아요.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여기서 이제 원의 이제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은 이제 보통 이제 R이라는 문자로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의 둘레를 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원주율의 개념부터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초등 과정에서 얘기하는 원주율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원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우리가 원이라는 도형이기만 하면 항상 이제 원의 둘레는 지름의 일정한 비율만큼의 이제 곱을 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이게 지름에다가 몇 배 해주면 우리가 이제 원의 둘레가 나오는 거였고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해 요새는 선생님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3.1 이걸로 계산하나요? 3.1, 3.14 3.14까지 곱해서 계산하나 요새? 네. 요새도 그러나요? 요새는 한 3.1 정도로 곱해서 계산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지름이 이제 원의 둘레에 그러니까 이제 지름의 몇 배에서 원의 둘레가 나오는데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원의 사이즈의 변기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거를 이제 원주율이라고 하면 초등 과정에서는 3.14 뭐 이런 등등으로 나타냈을 텐데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우리 원래 원주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3.14가 아닌 건 알고 있죠. 3.14 등등등등등으로 우리가 무진자 많은 이제 소수점 아래로 무진자 많은 수들이 튀어나와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사람 손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U자 비슷하게 한글로 U 비슷하게 저렇게 이제 그리스 문자로는 파이거든요. 이제 원주율이 파이라는 문자로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둘레는 지름에 비해서 항상 이제 3.14 등등등등의 비율을 이렇게 말도 꼬인다. 그러니까 둘레라는 게 지름에 3.14 얼마 곱해서 이제 나오는 수니까 그 얼마 해당하는 비율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그 원주율을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부터는 이제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로 이제 나타내요. 이게 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한글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는 이제 R이 만약에 이제 2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름은 4잖아요. 그러니까 지름이 4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3. 얼마 곱하면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이제 원의 둘레 길이가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원의 둘레 즉 원주가 여기서는 이제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제 쓰고 끝나요. 자, 4파이라고만 하시면은 이제 원의 둘레 길이를 이제 나타내는 이제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뭐 더 디테일하게 뭔가 더 계산해서 12. 얼마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만 쓰면은 원의 둘레를 구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름에다가 원주를 곱한 게 원의 둘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지름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줬지만 이제 지름은 그냥 2파이 R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공식처럼 그냥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2파이의 R의 의미는 지름의 원주율을 곱해서 둘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요. 이제 여기 있는 2 곱하기 R에다가 이제 2 곱하기 R이라고 하는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여기 지름이었으면 안 되죠. 여기 둘레로 써지 원주라고. 자, 이렇게 이제 원주를 구할 때 이제 지름에다가 이제 원주율을 곱해서 이제 만든 거다라고 이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가 이제 지름의 원주율을 곱한 거 이렇게 이제 그 뜻을 여기 있는 이 식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의 넓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러면은 우리 반지름 곱하기 원줄이었죠.
그죠? 반반 곱하기 원주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반지는 두 번 곱하니까 R제곱이고요. 이제 중등식으로. 여기다 원주율까지 곱해서 파이 R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이제 나타낼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 저번에 아마 이런 문제 풀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 우리 이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이렇게 원에다가 이제 30도짜리, 중심각이 30도짜리인 부채꼴을 만들어주고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만약에 5야. 그럼 원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을 거야. 우리 비원이었나 거기서 있었을 텐데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조금 너무 조그맣게 썼다. 자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고 부채꼴의 넓이가 5면 원의 넓이는 부채꼴의 몇 배 해야 돼요? 12배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30도를 12번 모아야 360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 원넓이가, 한번 보세요. 이 넓이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자, 원넓이가 그럼 반대로 내가 한 22, 한 24였어요. 자, 그럼 24였어.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 중심각이 30도짜리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봐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부채꼴 몇 등분하면 요거 나와요? 반대로? 12로 쪼개야 되죠. 12등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자, 여기 원넓이가 24야. 30도짜리 부채꼴 넓이 구해봐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여기 360도, 여기 30도짜리 부채꼴 12개가 모이면 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거꾸로 내가 원을 12등분하면 이런 부채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알아내는 거냐면, 이걸로 알아내는 거지. 자, 그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30도짜리 12개로 보면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360도라는 각이 나올 거고 거꾸로 360도 중에서 30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24라는 원의 넓이를 12등분하면은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가 2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상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율이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 이런 비율이 먹히는 그 상황이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 여기는 이런 호의 길이도 있어.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넓이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호의 길이도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있는 원의 둘레가 뭐 60이었어요. 원의 둘레가 60이었다고 쳐봐요. 이건 원의 둘레예요. 그럼 둘레가 60이었다고 치면은 여기는 호의 길이는 그러면 자, 이런 30도짜리 중심각을 갖는 부채꼴의 호가 12개 모이면 이 원 전체 둘레를 이루는 거 맞죠? 둘레도 이제 호가 이루어져서 호가 이제 모이면 둘레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둘레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한다고 치면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원의 둘레를 자, 이런 식으로 360분의 중심각 해서 비율을 알아낸 다음에 아, 360분의 중심각 해보니까 여기는 이 부채꼴이 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분의 1이구나. 그러면 둘레도 12등분 하는 거고 넓이도 12등분 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시면 돼요.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원의 넓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 넓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다 정비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율 관계가 먹힙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 항상 부채꼴의 넓이는 또는 호의 길이는 이제 원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원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x도 납짜리 중심각을 갖는 이제 원이 있어요. 아, 부채꼴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우리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원 전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먼저 원의 둘레부터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2파이 r 해가지고 지름의 원줄 곱해서 원 둘레부터 먼저 구해주고 자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이 자, 이 원에서 이제 얼마나 차지하나 그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는 이 중심각을 이용해서 비율을 재는 거예요.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라는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거고 여기다가 그 비율을 곱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 L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못 알아듣는 말.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이제 원 넓이, 이제 부채꼴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원 전체 넓이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 전체 넓이를 생각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원 전체 넓이 중에서 여기 있는 중심각 X도가 전체 360도 중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비율로 이렇게 내서 그 비율만큼은 원 전체 넓이를 구해주면 부채꼴이 원에서 차지하는 넓이가 얼마인지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자, 부채꼴의 호일 길이 넓이는 다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관계니까 이런 식의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을 무조건 외운다기보다는 자, 방금 공식을 만드는 과정. 자, 과정에서 이 식을 읽으면 돼요. 원 전체 둘레에서 우리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원 전체를 위해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 비율은 자, 360도분의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60도분의 x는 여기 있는 이제 부채꼴이 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뭐 도형의 둘레 길이라든가 넓이를 우리는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형의 문제들을 이제 조금 다 풀어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개념 한통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해결을 해보면 여기 이제 80쪽에 예제 30번이야. 흔히 이제 태극기 모양 또는 우리 이거 사실은 이제 초등 과정에서부터 이제 봤던 그림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이제 태극 모양 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 이렇게 뭐 오늘 야 나부터 오늘 좀 떨어뜨리더니 뭐 이렇게 릴레이인가요? 하여튼 그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 이제 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원의 지름을 표시한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지름을 표시하려면 원래 여기 원의 중심도 박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세심한 배려 따위는 안 하고 있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태극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가 3, 4, 3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둘레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넓이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넓이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 게 왜냐면 자, 여기 딱 반쪽이만 딱 여기 반원만 딱 쪼개서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 한번 보세요. 색칠되는 부분이 이쪽, 여기 노란색으로 빗금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쪽이 색칠되어 있고 여기랑 이제 대칭에 위치 있는 곳에 색칠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큰 원에서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작은 반원 보이죠? 작은 반원이 위에도 하나 있고 아래도 하나 있으니까 작은 반원 두 개 합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중간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간 반원 이렇게 합치면은 중간 반원 되는 건 중간 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넓이는 전체 원 넓이에서 중간 반원을 드러내고 우리가 중간 반원 중에서 이렇게 제일 작은 반원이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작은 반원을 다시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넓이의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가장 큰 원에서 이제 중간 원을 빼고 여기다 더하기 제일 작은 원을 더하면 되는데 걔네들의 반지름이 3, 4, 3이 이제 지름이니까 10인가? 반지름이 이제 그러면 5개 되겠고 그 중간 원에 반지름이 7이니까 이제 지름이 7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7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원에 이제 지름이 3이니까 여기 2분의 3이 자, 제일 작은 원에 이제 반지름 되는 거죠. 너무 글씨 작은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의 구조로 이제 식을 매겨주시면은 이제 저거 보고 그냥 넓이 구하는 식만 이제 여기 맞게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5, 25, 우리 원줄 곱해서 파이. 그다음 2분의 7 두 번 곱해서 4분의 49 파이. 그다음에 2분의 3 두 번 곱해서 4분의 9 파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통분되어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하고 여기다 보태시면은 몇 파이인지 넓이 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4분의 40 나오니까 마이너스 10파이 돼서 이제 15파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칠된 부분을 남기는 방법은 가장 큰 반원에서 가장 큰 원에서 중간원 빼고 제일 작은 원 보태서 저런 넓이 나오는 건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넓이의 구조를 보셔야 되니까 도형의 구조를만 보시면은 넓이 구하는 거는 둘레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둘레가 문제지, 둘레. 자, 그러면 이제 빗금치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자, 이렇게 제일 바깥 부분부터 따지면은 가장 큰 원에 원주가 하나 있겠죠? 여기 기역. 이제 둘레 구하는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좀 색깔 구분 다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덧칠한 부분은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중간원에 원주예요. 중간원에 둘레잖아요. 저거 파란 곡선 두 개 보면 중간원에 둘레되는 건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요. 자, 여기 다시 빨간색으로 안쪽에 이렇게 이제 색칠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까지 다 더해야지. 그럼 여기는 작은 원에 원주랑 일치하지 않을까? 저거 두 군데 모으면 여기 안쪽에 이게 두 군데 모으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둘레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레를 L이라고 하고 길이 구하면은 가장 큰 원의 원주,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이 중간 원의 원주,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이 곡선이 작은 원의 원주가 되는 거니까 지름을 다 재봅시다. 3, 4, 3, 10. 그러면 거기다가 지름에다 파이만 붙여주면 돼요. 자, 뭐 저런 공식의 의미를 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읽으시면 하면 되니까 그럼 중간원의 지름은 7이니까 7파이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지름은 3이니까 3파이 해서 합쳐서 20파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은 이제 어지간한 이런 도형들은 조금 모양이 복잡해 보여도 이제 둘레나 넓이 구하는 게 그냥 마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둘레나 이런 거 구할 때에는 색칠한 부분들을 둘러싸는 부분들 한번 본인이 뭐 색연필이나 이런 걸로 한번 둘러 쳐보시면은 어느 부분의 길이를 더하고 빼야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제 한번 여기 넓이 구하는 문제 중에서 유제 30-2번도 이게 중3에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겠구나.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의에서도 이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한번 요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것도 이제 그림의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이 가장 긴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직각인 꼭지점을 지나거든요. 그 원이. 자, 그래서 이렇게 반원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이제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 기퉁에 있는 약간 초승달 모양의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쪽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이렇게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을 좀 채울게요. 색칠 안 돼 있는 부분을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다 색칠했다고 치고 전체 넓이를 좀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이쪽 작은 반원, 이제 작은 반원 하나, 자, 이렇게 생겨먹은 작은 반원 하나, 여기 이제 전체 넓이를 구하는 식을 먼저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반원 하나를 더하겠죠? 중간 반원 하나. 자,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직각삼각형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직각삼각형도 이렇게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빼기 여기 노란색으로 비근치 부분을 드러내면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이제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큰 반원 이렇게 이제 하나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시간 부분의 넓이는 사실 이렇게 전체 넓이를 다 전체 조각들을 다 합치고 가장 큰 반원의 넓이를 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작은 반원의 지름이 3이니까 반지름을 구하면 여기가 2분의 3이고요. 자, 여기가 아마 2일 거예요.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이제 변의 길이가 4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반지름이 2겠고, 여기는 직각삼각형 넓이는 당연히 3 곱하기 4 해서 2분의 1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2분의 5라고, 지름이 이제 5라고 돼 있었으니까 2분의 5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반원 더하고 직각삼각형 더한 다음에 요걸 이제 뺄 거거든요. 이제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자, 계산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요걸 따라갈 겁니다. 자, 그럼 그림 좀 가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3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9고요. 거기다 파이까지 곱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를 저기다 썼어요. 4분의 9파이예요. 그럼 여기는 2는 4에서 4파이겠죠? 자,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 할 거냐면 2분의 1도 같이 골고루 곱할 거니까
이렇게요. 자, 반원이니까 둘 다 2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2분의 1을 이제 반띵 해야 되잖아요. 원 넓이의 반띵을 이제 각각 골고루 해서 두 반원의 넓이를 나타내면 되고,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 여기는 이제 그냥 암산할게 6. 이렇게 3, 4, 12에서 나누기 2에서 6. 자, 그다음 요걸 뺍니다. 자, 여기를 빼야 되는데, 요거 한번 잡으시면은 4분의 25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파이 붙이고, 반지름 제곱했으니까, 파이 붙이고 나누기 2까지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0. 여기 곱하기 표시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를 한번 통분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4, 4, 16에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6 더하기 4분의 29, 4분의 9 하면은 요거 똑같이 4분의 25 안 나오나?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여기 계산하시면 여기 정확하게 요거 나올걸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서 요거를 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내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합치면 0대에서 날아가는 거 인정할 수 있나요? 식이 구조상?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6 남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자, 그러면 이제 우연히도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연히도 이런 식의, 이제, 반지름이 2분의 3이고, 반지름이 2이고,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2분의 5인 이런 그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고요.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피타고라스를 배우시면 알게 되겠지만, 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에서 여기 기퉁이 해당하는 여기 넓이는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자, 여기가 이제 항상 얘네 둘의 합이 여기 노란 부분하고 똑같아서요. 여기 얘네 둘의 합을 여기서 빼게 되면 얘네 둘이 합쳐서 0대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만 남는다고, 여기만.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을 채워서 이제 알려드리긴 했는데, 뭐 중상 과정에서 나중에 피타를 배우면 한 번 더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증명 과정을 배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퉁이 해당하는 넓이는 그냥 직사삼각형 넓이로 구해도 되겠다. 요 얘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의 넓이는 여기 직각삼각형과 똑같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직각삼각형 넓이로 여기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라고 조금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뭐 이게 수를 구하는 것 자체보다는 저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 어디가 3하고 4냐면요. 그 문제에 보면 여기 이쪽이 3이고 이쪽이 4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쵸? 네, 그쵸.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넓이하고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넓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고요. 이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직각삼각형 넓이가 여기 양 기퉁에 있는 초수점 모양의 넓이 합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넓이의 합은 직각삼각 넓이와 똑같습니다라고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제 중2 과정 가면은 왜 그런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제 뒤에 있는 부채꼴 넓이를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여기 부채꼴 넓이와 관련된 식을 하나 더 알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부채꼴 넓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식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은요, 이제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이제 써먹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를 이제 구해놓고 원 전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원 전체 넓이를 구해보니까 그 원 전체 넓이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310분의 중심각해서 원에서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식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식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마 초등 과정에서 원 넓이를 막 이런 그림을 바꿔서 구하는 거 좀 해보셨을 텐데, 부채꼴도 비슷하거든요. 이제 부채꼴도 저 이렇게 부채꼴을 이렇게 서로 다니게 이제 이렇게 몇 개의 다른 같은 크기의 부채꼴들도 다 이렇게 쪼개요. 자, 이렇게 이제 쪼갠 다음에,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엇갈려서 붙이는 이제 이를 통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쪼갠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같은 개수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붙여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사변형 모양 비슷한 걸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이제 더 잘게 쪼개면은 직사각형 모양과 비슷해지니까 우리가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죠. 자, 여기가 반지름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 원 넓이로 따지면요. 이제 원주의 2분의 1이 되니까 여기는 가로 세로 곱해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입니다라고 이제 초등 과정에서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파이란 말 안 썼겠지만 자, 여기도 좀 비슷해요. 여기도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자, 여기는 이제 이런 애들을 이제 같은 개수로 잘라가지고 위아래로 엇갈려서 붙일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L이라고 나타내면, 자, 여기를 반반 쪼개서 위아래로 엇갈려 붙일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곡선의 길이는 다 모으면 호의 길이의 절반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잘게 잘라서 이제 이어 붙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에 가까워지고 이제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가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니까 n의 둘의 곱이 부채꼴의 넓이와 똑같습니다라고 해서 공식 이렇게 하나 더 나와요. 이런 식으로 2분의 1 곱하기 RL 해가지고 그냥 읽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호반지름 흔히 호반지름이 여기 있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호와 반지름 곱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는 저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그림도 좀 그려드리고 이제 그 그림에서 뭐 부채꼴의 뭐 호의 길이나 이제 넓이 등을 이용해서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 이제 한번 요거 공식 이용하는 것 좀 먼저 보여드릴까요? 거기 85쪽에 예제 31-2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넓이가 6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사실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 6파이라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파이 이런 거 해서 2분의 1 곱하기 파이가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반지는 뭔지 몰라 r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2파이라는 호의 길이를 곱해서 넓이가 나왔겠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호 곱하기 반지름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그대로 이제 식을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약분하시면은 이거 파이 r이고요. 그럼 파이 곱하기 r을 했더니 6파이예요 라는 등식이 성립하니까 여기는 r의 정체가 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반지름 먼저 구하시면 돼요. 자, 원의 넓이 공식 이용해서 내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반지를 먼저 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좀 구합니다. 자, 그럼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원 전체 둘레의 길이는 12파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이 10이라서 12파이가 원의 반지름인데 자, 그럼 호의 길이가 얼마였냐? 2파이였거든요. 그럼 내가 중심각의 크기가 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이제 곱했을 때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 전체가 호의 길이가 12파이, 둘레가 12파인데 여기서 내가 이만큼을 쪼개냈더니 이만큼 2파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 도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 12파이 중에 2파이면 비율이 몇 분의 몇이에요? 뭐 이렇게 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자, 12분의 2니까 비율이 6분의 1 아닌가? 맞죠? 12분의 2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비율이 6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비율이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내가 중심각 360도 중에서 여기서 얘네들이 60도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6분의 1 나오지. 그쵸?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은 이 식의 의미가 그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12니까 자, 여기서 12로 양쪽을 나눠줘요. 여기서 12로 양쪽으로 나눠주시면은 360분의 x는 12분의 2 해가지고 파이는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6분의 1 나오니까 양쪽을 이제 12로 나눈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제 6분의 1이 360분의 x와 같아야 되니 x가 60도인 거지. 이렇게 한 거랑 문제풀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원 전체 둘레가 12파인데 그 중에서 호일 길이가 2파이를 차지하니까 이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1이고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똑같이 차지하는 비율이 6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해서 이게 가계 크기를 구하는 거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구하시면 이제 좀 문제들 풀 때 뭐 마냥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좀 덜 할 거고요. 어, 뭐 거기 있는 유제들은 아마 여기 공식에 맞춰서만 풀어도 이제 문제 풀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뭐 넓이하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하고 부채꼴의 호일 길이만 알고 있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지름 구해서 전체 원의 넓이 또는 둘레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채꼴이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조금 이제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 옆 페이지에 좀 이제 그림 3개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옆 페이지 보시면 31-1에서는 예제 31-1에서는 이제 정사각형 그림이 이제 원에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정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부채꼴을 막 이리저리 이제 그려가면서 또 반원을 그려가면서 이제 문제를 조금 내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정삼각형의 작도 그림을 조금 기억을 하신다면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드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부채꼴 여기는 이제 정사각형의 여기 두 꼭지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사각형 한 변만큼은 반지름을 잡아가지고 부채꼴 2개 이제 겹쳐서 그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정확하게 여기가 정삼각형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게 왜 정삼각형 되는지 보실 거면 물어보셔요. 자, 여기는 ABC는 정삼각형이고요. 정삼각형 작도를 이용한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넓이가, 자, 여기 넓이랑 구하라고 그랬네요. 가끔가다 둘레 구하는 문제도 있어요. 네, 둘레 구하는 거 둘레 구하는 대로 이제 나중에 조금씩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문제를 풀면서. 자, 넓이만 좀 구해보면은, 저기서 이제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할 때 정사각형에서 비어 있는 거를 날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비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는 몇 도겠어요,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저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30도 나오는 거? 저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자, 여기가 왜 30도인지 건우 괜찮겠어? 정사각형에서 이제 정삼각형 하나 그려져 있으니까 90도 빼기 60도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부채꼴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30도고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10일 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정사각형에서 2개 빼시면은 여기 넓이가 남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 두 번 곱하시고, 자, 여기에서 부채꼴 여기 있는 중심각 30도짜리인 거 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채꼴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원넓이 12 곱하기 12파이 해서 이제 원넓이 구하시고 여기다가 자, 지금 부채꼴이 차지하는 비율이 360분의 30일 거고요. 정확하게 12등분 나겠죠, 원이. 자, 그리고 요거가 이렇게 좌우로 2개 있으니까 2배를 해서 좌우에 있는 부채꼴 2개를 합쳐서 빼는 거야. 자, 식의 의미를 조금 그렇게 이제 조금 해석을 하시면 이제 못 알아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실 때는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앞에가 144고요. 이제 계산도 끝까지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는 약분하면 여기서부터 그냥 항상 약분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12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12하고 12가 이렇게 한 번에 쓱 날아가니까 여기 양 끝에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24파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뭐 간단히 하실 건 없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계산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식을 간단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5 플러스 2a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맺음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이랑 다르게 여기다 3점 얼마를 넣어서 계산 마무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중등에서는. 몇 더하기 몇 파이 이런 꼴 나오면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제들 하고 그 비원 문제들도 몇 가지 좀 까다로운 거는 좀 중요한 거나 까다로운 건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유제 31-1번 보면은 이렇게 부채꼴에서 부채꼴이 날아간 듯한 모양에 해당되는 둘레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시킬 때가 좀 있습니다. 넓이야 여기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날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여기서 둘레 길이를 구할 때 꼭 둘레 길이를 오해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색칠한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부채꼴들을 이용한 그림에서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시키면요. 자, 이렇게 지금 자, 선분과 곡선의 합으로 조금 구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분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곡선이 되는 부분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곡선은 여기는 선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3이겠죠.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을 빼가지고 남은 부분이니까 여기는 3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럼 곡선 부분은 이제 뭘로 구할 거냐면 여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채꼴과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각각 기역, 니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자, 기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30도라고 문제에 구겨져 있으니까 자, 먼저 원주부터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6이고 이걸 포함하고 있는 커다란 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지름이 이제 10이니까 12파이고 여기서 이제 부채꼴에 차지하는 비율이 360분의 30을 이용해서 자, 제 360도 중에서 30도만큼의 비율로 부채꼴이 원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비율을 곱해주고 똑같이 니은에 대해서도 자, 반지름이 9예요. 그럼 지름이 18이고 자, 파이 곱해서 원주 구한 다음에 자, 이렇게 360분의 똑같이 이제 가격 크기는 30도니까 달라지지 않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기억에 해당하는 거, 여기가 니은에 해당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6 더하기 몇 파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말. 윤서도 괜찮아? 응.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계산들을 모르고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2번 같은 그림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1-2번 그림에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거 딱 여기서만 설명하고, 다음부터는 왜 그런지 얘기 안 할 건데, 자, 문제 있는 그림부터 먼저 안 그릴 거고요. 이렇게 대각선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이제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은,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그리게 되면 대각선의 교점이 있는데, 이 대각선의 교점 때문에 반드시 정사각형은요, 4개의 합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쪼개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 하나 딱 대각선 그릴 때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2개로 쪼개지고 대각선 2개 그리게 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4개로 쪼개지는데 걔네들이 다 합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 변의 한가운데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랑 선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의 한가운데 점이 이렇게 선분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한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꼭대기에 선분 그은 거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합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도 다 45도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90도가 되게 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로 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한 변의 한가운데를 이제 부채꼴에 또는 원의 중심으로 잡고 여기는 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그 원이요.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냐 서로 똑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을 긋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그 한 변의 중점을 한 변의 한가운데 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정사각형에서는. 자, 여기까지 왜 못 알아듣는 말 없으면은요.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나서요. 자, 이렇게 자,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이제 반원을 두 군데 이제 그린 거죠. 문제의 그림은. 이렇게 두 군데 그린 거고요. 이렇게 네 군데 그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반원과 반원의 교점은 반드시 자, 대각선의 교점이 되게 돼 있어요. 아까 같은 이제 논리를 이용하면. 자, 그래서 이제 대각선의 교점은 이제 반원을 여기는 정사각형 한 변을
이제 지름으로 하는 원이 지나가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반원과 반원이 만나는 점은 반드시 대각선의 교점이라서 여기 이렇게 대각선 긋게 되면 정확하게 대각선이 이 원과 원이 만나는 점에 의해서 반등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도 대각선 그었을 때 자, 반드시 여기는 이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지나게 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쪽 부분들, 이쪽 곡선 부분, 이쪽 부분으로 해당이 되는 이제 둘레 길이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둘레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둘레 길이는 여기 보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부터 먼저 보탤 거예요. 자, 이게 색칠한 부분 둘러싸고 있는 이런 3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정사각형 한 변 두 개죠. 자, 그래서 정사각형의 두 변이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6이기 때문에 16 더하기 두 번 하시면 됩니다. 16 두 번 더하시면 되고 16의 두 배.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곡선 부분까지. 그럼 곡선 부분은 정확하게는 여기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부분은요,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이 반원의 딱 호일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곡선 부분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두 개 모으면은 정확하게 반원에 해당하는 호일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곡선은 자, 우리가 그림상 그렇게 이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반원의 호일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먼저 원둘레를 구하겠죠? 자, 여기 지금 지름이 16이에요. 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제 2 곱하는 짓거리는 하지 마시고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이렇게 원둘레 하나 구한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친 게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여기에 2분의 1 해주시면은 얘네 둘의 합이 원하는 둘레가 되는 거고요. 이제 넓이가 문제죠, 넓이가. 자,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 쪼개진 선이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넓이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쪼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쪼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선 조금 잠깐 없앨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두 변에 수선을 내리면은 정확하게 이제 반원의 중심이 닿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요. 네, 전체 넓이에서 16제곱이죠. 전체 넓이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을 뺄 텐데 비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뺄 거냐면 자, 여기 보이는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이 90도짜리 부채꼴 두 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에서 수선 두 개를 이렇게 수선 두 개를 내려서 이게 그림을 쪼갠 거니까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8, 그 다음에 여기도 8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여기가 괜찮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정사각형 8짜리 넓이를 하나 뺄 거예요. 그러니까 8제곱을 하나 계산해서 정사각형 넓이 하나 빼고 여기 부채꼴 두 개를 합쳐서 뺄 건데 부채꼴 두 개가 반지름도 똑같고 중심각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이 부채꼴 90도짜리 중심각이 90도짜리 두 개 모으면 반원 하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인정할 수 있죠. 괜찮나요? 말 어려우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부채꼴 넓이 8제곱 파이로 원넓이 계산하시고 그 중에 중심각이 90도니까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0분의 90이라서 4분의 1이겠죠? 그런 건 이거 하나짜리니까 이런 거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다시 두 개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산식으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넓이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네? 넓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그림 깔끔하게 새로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는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을 땅땅 내려가지고 여기 빗금친 넓이를 구할 때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직사각형을 하나, 여기 이쪽 정사각형 하나 빼고요. 여기 부채꼴을 한 군데 두 군데 구해서 더한 다음에 정사각형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날려버리겠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8제곱이 어디냐면 여기는 노란색, 여기 기억이라고 할까요? 여기 있는 기억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니은이라고 하면 니은 두 개.
니은의 2배 한 거예요. 여기 곱하기 보이죠?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구조가 좀 보이겠죠? 이게 시계 구조를 조금 그림으로 매치시켜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우리 나뭇잎 모양은 우리 넓이나 둘레 구하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우리 나뭇잎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정사각형에서 흔히 이렇게 이제 부채꼴 2개를 그려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나뭇잎 모양 넓이 구할 때 여기 반쪽에서 여기는 이 빗근치 부분 반쪽짜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부채꼴에서 직사삼각형을 이제 빼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이제 구하는 거니까 이제 부채꼴 빼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시면 되는 거 괜찮죠? 여기서 이제 계산식으로 만약에 세운다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길이가 뭐 8, 8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런 넓이를 구할 때 8제곱 파이에서 여기 중심각이 90도니까 그냥 4등분, 4등분해서 저렇게 중심각 90도짜리 부채꼴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8, 8이니까 여기도 8, 8이니까 8 제곱에 2분의 1 해서 뺀 식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결국에 위아래로 한 번씩 더 해야 되니까 2배 해서 계산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식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초등 과정에서도 문제를 푸는 거라서 좀 기억이 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 89쪽에 68-1번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도 아마 초등 과정에서 풀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중심각이 90도짜리 부채꼴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이렇게 부채꼴에 반지름을 또 다른 지름으로 하는 이런 반원이 2개가 겹쳐져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2개가 겹쳐져서 그려지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으면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있는 이제 이게 마치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거라고 상상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뭐를 할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삐뚤어졌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여기는 이 점이 이 반원과 반원이 만나는 점이 이제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 대각선을 이제 하나, 여기 2개 이제 긋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노란색으로 덧칠한 이 부분을요, 여기다가 넣어서 메꿔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꿔주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나뭇잎 모양 아까 위에서 그려드린 거 반쪽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넓이가 실제로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덧칠하는 이 부분으로 바뀌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림에다 그림을 덧칠하고 있어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새로 그림 잡아드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자, 이렇게 여기 반원과 반원이 그려져 있다고 치면은 이게 반원과 반원이 그려져 있다고 치면 여기서 대각선 하나 그어서 이쪽 넓이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쪽 넓이로 바뀌면서 구하는 방식이 위에처럼 잡아주시면 돼요. 혹시나 이제 조금 저런 거 가지고 좀 못 알아보는 부분이 있을까봐 좀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90쪽에 있는 그림 2개만 봅시다. 자, 혹시나 이제 좀 까먹었을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거기 이제 90쪽에 69-1번하고 70-1번만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적당히 이렇게 그림을 쪼개가지고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에 어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에 이제 집어넣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한 군데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정사각형이 4조각으로 같은 크기의 4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쪼개져 있는 이 성분을 이제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씩 내부에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바람개비 모양처럼 이렇게 그린 거지. 이게 바람개비 모양의 이제 그림이 있는 거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지금 색칠돼 있고요. 여기는 비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 비어 있는 부분에 밀어 넣어 주시면 정확하게 여기 정사각형 2개의 넓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69-2번도 적당히 그림 한번 나눠보시면 우리가 튀어나와 있는 이제 곡선,
튀어나와 있는 이제 어떤 곡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를 우리 오목한 부분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은 그렇게 막 문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게 70-1번도 뭔가 이제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넓이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제 일정 부분을 옮겨가지고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채워주는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것들이 좀 많으니까 자, 여기도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기 45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45도짜리 부채꼴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반원을 이제 하나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이쪽 넓이 구해보거라 라고 시킨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림을 조금 대충 그려서 그렇지 아 여기 각도를 조금만 올립시다. 그래서 조금 그럴듯하게는 보여야 되잖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 같이 이제 중심각이 크기가 45도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자 이렇게 내가 이쪽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요 이제 45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45도짜리 부채꼴이라서 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45도짜리면. 희연아 문 닫아? 잠깐 문 닫아봐봐.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네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는 여기 원의 중심하고 여기를 이뤘을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양쪽에서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서 이 45도짜리가 있으면은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안에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이용하면요. 여기 뭐 그렇지 않게 보이겠지만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어디로 이제 밀어 넣을 수 있냐면 여기요. 여기 이렇게 패여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밀어 넣으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구하는 모양의 넓이가 여기 지금 45도짜리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45도짜리 이렇게 부채꼴이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부채꼴에 해당되는 이 지점.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의 부채꼴의 이제 중심에다가 여기 부채꼴의 한 가운데다가 이제 점을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이 부분이 있었고 여기를 메꿨으니까 정확하게는 여기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 의도거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45도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내리게 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세변기가 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아마 4일 거예요. 자, 여기 원의 지름이라고 있으니까 4고, 여기가 4, 여기도 4.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전체 큰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8이니까, 여기 8제곱 파이. 여기는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빼려고요. 8제곱 파이에, 자, 320분의 45도로, 여기 중심각이 45도짜리,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옮기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넓이 구하는 게 조금 잘 안 돼서 이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변이 8이고 여기 높이가 4니까 8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셔서 이제 계산 마무리를 몇 파이 빼기 몇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좀 문제 3개 봐드렸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 있었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계산을 더 해보셔도 되고 뭐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거기 70-2번은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릴게요. 잠깐 그림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참 삑사리. 자, 뭐 그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아랫부분에 하나 더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이제 정사각형 안에 낑겨 있는 나뭇잎 모양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처럼 풀 수 있습니다.